안녕하세요. 핵심 공모전 전략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호이고요. 현재 리아키텍츠의 대표이자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이력으로는 신안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고 현재는 동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상 이력으로는 06년도에 경기건축대전에서 금상을 받았었고 13년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 부분에 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14년도에는 아시아건축사협회 학생 잼버리에 또 한국 대표 2인에 선발이 또 됐었고요. 수상한 이력뿐만 아니라 제가 공모전에 또 참여하고 또 낙선의 경험 또 수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공모전 참여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또 보이시는 이 작품은 제가 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또 상가주택 그리고 저희 사무실 모습이고요. 리모델링한 사무실의 모습이고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워크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요. 먼저 강의 소개 방향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건축 공모전이란 공모전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시회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건축 공모전이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았던 실력을 통해서 만든 그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모전을 왜 할까요? 대부분 수상을 위해서 혹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취업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로 아마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학생 건축 공모전 왜 하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공모전에 참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또 사회적으로 또 건축적으로는 건축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모전은 건축을 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건축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공모전은 사실 이렇게 점처럼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모전을 낸다고 항상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학생 때 많은 공모전에 참가해서 많은 수상 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에 나가서도 공모전은 항상 당선되는 게 아니라 10번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전 수상은 하나의 점과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모전에 당선하는 것보다 우리가 낙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낙선할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거나 좌절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우리가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공모전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또 포인트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자신이 공모전에 수상하는 횟수들이 점점 빈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공모전에 또 많이 나가다 보면은 또 많이 수상하다 보면 계속 수상하게 돼요. 그건 공모전의 포인트를 알기 때문인데 그렇게 됐을 때 또 공모전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던가 수상이 어떤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수상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 건축 과정 속에서 어떤 수상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과정 속에서 받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상했다고 제가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제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처음에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좋은 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상을 받고 나니까 내 실력이 이만큼 높아진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공모전에 나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내가 왜 수상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공모전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전 자체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건축 설계 작품이겠죠. 여러분들 설계 작품 없이는 우리가 출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여러분들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출품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방학 때 내가 학교에서 설계했었던 거 말고 내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주제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해갖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계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널 및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출품하는 거는 패널이라던가 혹은 보고서의 형식으로 출품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설계 작품하고 패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또 여기에 추가될 거라고 하면 이제 건축 모형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패널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의 작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 도면, 모형, 이미지 등을 패널에 담아서 상대방, 그러니까 교수님 혹은 심사위원이 되겠죠. 네.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공모전 패널 만들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론 공부, 프로그램 툴 배우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론 공부대로 또 프로그램 툴을 써야지 우리가 알아야 패널을 만들겠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먼저 타인의 작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타인의 작품을 통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최종 결과물의 어떤 수준이라던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타인의 작품과 여러분들이 만든 나의 작품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내 작품에서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 혹은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어떤 것들을 더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파악하고 알아야 됩니다. 차이를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와 잘했다 멋지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뭐가 부족하지? 혹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해 난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수상했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여러 가지 상 많잖아요. 그 상들과 현재 지금 내가 요번 학기 출품한 요번에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딱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놓고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되는지 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모전의 특성과 포인트를 파악해야 됩니다. 각각의 공모전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공모전이다. 거기에 수상작들을 분석을 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공모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다 보면 건축 공모전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런 공통 사안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공모전 패널 작업의 본질은 결국 자신의 생각이 담긴 작품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사고하시고 또 최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복 수정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나의 작품을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다이어그램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다이어그램이 이 표현법이 맞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기 쉬울 것인가, 적절한 표현인가,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디벨롭해서 다시 만든다던가 해갖고 계속 완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가는 거는 뭐 화려한 패널들에 먼저 눈이 가게 됩니다. 화려한 투시도 혹은 화려한 색감의 패널들.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도 꼭 멋지고 화려해야만 하나? 나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닙니다. 오히려 정돈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정도의 패널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왜냐면 패널의 본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의사소통이라 그랬죠. 내용이 없는 화려하면 오히려 독입니다. 심사위원들 보면 바로 알아요. 이건 화려하기만 하고 내용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그보다는 내용을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화려한 이미지에 막 쫓아다니다가 화려한 나비 쫓아다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담백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이 내용을 전달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뭐 공부하시다던가 내가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포커스는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패널을 만들자이고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작품을 쉽게 그리고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이미지 혹은 의미 없이 만든 이미지를 여러 컷 만들기보다도 메시지가 담긴 하나를 만들더라도 물론 스터디를 위해서 몇 장을 만들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이미지라고 한다면 의미 없이 만든 어떤 투시도 샷보다도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보는 그런 굉장히 잘 그린 그런 멋진 그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표현이 서툴더라도 혹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모형을 막 만든다던가, 개념이 잘 안 보이 모형을 만들었는데 모형 사진을 만약에 찍을 때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사고의 과정이 잘 보이는 모형을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수상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강의 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크게 이제 공모전 이해하기, 그리고 공모전 자료 만들기 1, 구조 만들기, 공모전 자료 만들기 2, 내용 만들기, 5, 당선 사례 알아보기에 통해서 수상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모전 이해하기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공모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모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사항들과 주의사항들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또 일정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 수상 작품들을 통해서 사례 분석을 또 할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공모전 자료 만들기 이제 구조 만들기 부분에서는 이제 패널 혹은 보고서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넣어야 될지, 뼈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사례와 같이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만들기 두 번째 내용 만들기 부분들은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사이트 선정 배경, 그리고 사이트 분석, 디자인 전략 및 디자인 과정, 그리고 결과물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수상작들 사례를 통해서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이제 수상자 인터뷰는요. 2022년도에서부터 2020년도 총 10작품을 저희가 추려서 수상자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학회, 경기건축대전, 그리고 시흥시 건축문화상 공모전에 출품해서 수상한 수상자들을 인터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수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작품의 퀄리티가 어떤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타인의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내 작품이 완성도를 갖고 있는지 이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패널 및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크리틱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제가 크리틱을 할 거예요. 수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가 강의 목표입니다. 자, 핵심 공모전 전략 강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있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모전 준비를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수상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